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 부려먹으며 아들 집에서 쉬다 가려는 시어머니를 시원하게 내쫓아 버렸다는 당찬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아기 엄마입니다. 주말마다 아기를 보러 와서 1박 2일간 계시다 가시던 시부모님이 다시는 안 오겠다고 했대요. 신랑과 싸우다가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연 끊자고 했다네요. 시부모님이 사과하시더라도 쉽게는 안 받아줄 생각이에요. 쉽게 받아주면 저를 또 우습게 생각하고 스트레스 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실 분도 아니기는 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며 사과할 것 같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 사과를 할 수는 있겠죠. 손주가 보고 싶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의지를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는 진통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모두들 복받았다고 말해주었죠. 조리원에 2주 있다가 퇴원해서 친정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주중에만 오셨는데 처음에는 모유수유만 해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시간도 없었네요. 시부모님이 왔다 가시고 나서 친정엄마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조리원에서 집에 돌아온 주에 시부모님께서 아기가 또 보고 싶다고 주말에 오셨어요. 시댁은 왕복 6시간 걸리는 거리라서 1박 2일로 왔다 가셨죠. 첫 손주라서 보고 싶은 마음 이해가 가서 흔쾌히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셔서 시어머니는 어쩜 그렇게 제가 일을 하는데 말로만 도와주시는지 정말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보다 차라리 시아버지께서 더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적다 보니 또 화가 나네요. 밥도 제가 해서 차리고 설거지도 제가 했습니다. 청소와 빨래는 신랑이 했고요. 신랑이 토요일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라서 일요일은 좀 편했지만 토요일은 하루 종일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아가씨가 아이 낳으면 그때도 이러실 건가 하는 생각에 더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모유수유하고 아기 돌봐가면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는 정도는 못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산모 며느리가 한 밥을 드시면서 반찬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밥 차리고 설거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저 혼자 먹는 것이라면 대충 차려서 먹을 수라도 있는데 시부모님이 함께 식사를 하시니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전에 한번 저희 친정아빠가 2시간 정도 계시다 가셨는데 모유수유, 유축 등등의 일 때문에 친정아빠가 계시는 것도 불편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시부모님은 그 다음 주말에 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나마나 1박 2일이었죠. 신랑에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신랑 출근했을 때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계시다가 반찬 투정이나 하신다는 말은 차마 안 했습니다. 그냥 힘들다고만 말했는데 신랑은 제 말에 공감을 잘 못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며 정말 100번 양보해서 신랑에게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손주 보고 싶은 마음 이해는 가는데 굳이 누워서 울고 먹고 자고 싸고만 하는 신생아를 보고 싶다는 핑계로 1박 2일간 주말마다 오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지만요. 옷이라도 편하게 입고 있다가 편하게 수유를 할 수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시부모님이 와 계시면 옷도 제대로 입고 있어야 하고 2시간마다 젖을 물릴 때 방에 들어가서 수유를 하니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밥을 차려야 하고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이렇게 먹니? 이러시면서 신랑 제대로 먹이는지 감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니 웃는 표정으로 시부모님을 대하기 힘들었습니다. 제 표정이 안 좋아서 심술이 났는지 시어머니는 더 기분 나쁘게 굴더라고요. 제가 잠에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아니지만 모유 수유하느라 자다 깨다를 반복하다 보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다 시어머니 하는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표정 관리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4주 동안 시부모님은 주말에 3번 오셨어요. 오실 때마다 1박 2일 계셨고요. 그 후로는 2주에 한 번꼴로 오셨습니다. 말로는 손주 보고 싶고 주말에 저희 친정엄마가 안 오시니 살림도 도와주고 하려고 오신다 했지만 매번 오실 때마다 결국은 편히 쉬다가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다고 어른들에게 화를 낼 수도 없고 시어머니 성격에 제가 불만을 얘기한다고 듣고만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요. 시부모님 오셨을 때 토요일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신랑이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고요. 시부모님 와 계셔도 아기 잘 때 저도 자고 아니면 옆에 누워있고 그랬어요. 식사 때가 돼도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식재료 주문해서 택배로 온 것들 신랑에게 냉장고에 정리해 달라고 하고 일요일에는 신랑이 요리, 식사 차리기, 청소, 빨래 다 하도록 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바뀌었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어쩔 줄 몰라 했겠지만 그때는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게 반갑더라고요. 제가 바라던 바였으니까요. 신랑 출근했을 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더니 밥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더군요.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꾹 참고 시어머니에게 냉장고에 식재료 있고 양념은 어디, 냄비와 그릇은 어디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어머님 요리 실력이 정말 좋으시다고 하면서 잘 먹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빨래는 오늘 해놓지 그러냐고 하시더군요. 시댁에 있는 세탁기랑 같은 세탁기이니 돌리시면 된다고 했어요. 세탁기 위에 건조기가 있는데 건조기 다 돌아가면 빨래를 건조기에 옮겨놓기만 하시라고 했습니다. 건조기는 제가 작동시키겠다고요. 그리고 손빨래 할 것들은 따로 바구니에 담겨 있으니 그것들은 손빨래를 해달라고 했어요. 다음 날까지 시어머니는 표정이 정말 안 좋으셨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잠도 잘 못 주무셨는지 얼굴도 푸석푸석 하시더라고요. 점심때가 되어서 신랑이 점심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 들으라는 듯이 신랑에게 당신이 하시겠다고 비키라고 하시더라고요. 말투도 신경질적인 말투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짜증이 났지만 웃기기도 했습니다. 모른 채 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아기 젖 먹이고 좀 있다가 나가서 밥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신랑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또 비키라고 하시더니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설거지를 다 하시더니 푸념을 하시더군요. 아들네 집에 와서 이렇게 일만 하다가는 시어미는 본인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이러시는데 저도 욱해서 시어머니에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는데 제가 말을 막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산후조리 기간인데 그럼 오셔서 저를 부려먹고 편히 쉬다가 가시려고 했냐고요. 시어머니는 옛날에는 다 그랬다 하시더군요. 요즘에는 안 그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못된 시어머니나 그랬지 정상적인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몸조리를 잘 해주었다고 들었다 했더니 그런 시어미가 어디 있냐고 하길래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맏며느리가 아닌데도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다가 돌아가신 후에도 할머니를 잘 못 모셨다고 자책하고 그리워하고 그런다 말씀드렸죠. 가끔 회사 동료들 중에서 산후조리 시댁에서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산후조리는 고사하고 시어머니가 부려먹어서 더 힘들기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있더라고 했습니다. 주말에 오실 때마다 어머님은 아기도 봐주고 산후조리도 해준다고 하며 오셨는데 막상 지금까지 뭐 하신 것이 있냐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럼 내가 여기 안 오면 되겠네 이러시더군요. 산모인 저 부려먹어서 편히 쉬러 오시려는 마음이시면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직장 동료들처럼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죠. 지금까지 어머님이 오셔서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화가 나고 서럽고 하지만 제가 마음 넓게 먹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으면 뭘 어쩔 건데 이러시더군요. 궁금하시면 또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뭐라 혼잣말을 하셨어요. 본인 잘못을 모르고 제 탓을 하시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는 신랑과 전화로 목소리 높여 싸우더군요. 아기 때문에 신랑이 전화 통화할 때 옆에서 듣고 있지는 못했는데 통화 끝나고 나서 신랑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버릇없이 굴었다고 하셨고 신랑은 엄마가 산모 며느리한테 와서 그렇게 했던 것을 몰랐다고 만약 진작 알았다면 자기가 못 오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네요.
엄마 며느리가 착하니까 몇 주를 그렇게 참고 나한테 말도 안 한 거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신랑에게 너도 똑같다며 다시는 시댁에 오지도 말고 시부모님도 저희 집에 안 오시겠다고 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잘못을 끝까지 모르실 것 같아요. 알아도 절대 인정할 것 같지도 않고요. 하지만 저도 어른이라고 먼저 사과를 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시더라도 받아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진심으로 본인 잘못을 사과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사과를 하시더라도 아이가 보고 싶거나 시댁에 제가 필요하니까 사과하는 척하는 것이 뻔할 테니까요. 다시 왕래를 하게 되면 진상며느리가 뭔지 좀 보여드리고 나서 잘해도 잘할 생각이에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잘하면 시어머니도 바뀐다고 하는데 엄마는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엄마에게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혼자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산후조리 기간에 와서 그런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라면 그렇게 강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똑한 엄마라서 아이도 똑똑하게 키우시겠네요.